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중국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승훈 교수입니다. 삶의 여유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유를 갖고 싶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유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이 많은, 말 그대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인지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한자어 여유와는 다른 또 다른 여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서두르는 사람보다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한가해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이 큰 것이지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선비의 모습을 한 폭의 멋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고대의 가장 훌륭한 선비들은 미묘하고 심오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치에 통달했는데 그 모습을 억지로 형용하면 다음과 같다고 노자에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겨울에 냇물을 건너기를 주저하는 모습과 같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사방의 이웃을 경계하는 듯하며 손님을 대하는 듯 엄숙하다. 얼음이 녹아 풀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다듬지 않은 나무처럼 순박하고 골짜기 같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며 탁한 강물처럼 서로 뒤섞인 모습이다. 세상의 원리를 파악한 선비의 태도는 이처럼 조심스럽고 행동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묘사했던 유자와 예자는 유예라는 단어로 결합되어 망설이며 일을 결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집행유예로 익숙한 이 단어의 기원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유자는 원숭이의 일종이며 예는 코끼리의 일종인데 모두 의심이 많고 겁이 많아 주위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 도망가거나 어쩔 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의미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두 글자는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도인의 신중한 태도를 묘사하는 도덕경 속 장면에 등장하여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의 당어인 여유당의 여유는 유예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한자에서 여와 예는 비슷한 발음으로 서로 호환되는 글자였습니다. 다산은 여유당기 서문에서 이 단어로 자신의 호를 지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유예라는 단어야말로 내 병의 치료약이 아니겠는가. 겨울에 시내를 건너려면 뼈에 한기가 스며드니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다.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감시 시선이 몸을 압박하는 것이니 아주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경서와 예절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쟁할 일이 생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크게 마음이 상할 것 같지 않았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이상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만두기로 했다. 다사는 여유란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여유라는 단어는 부족함 없는 풍족함에서 비롯된 여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산이 말한 또 다른 한자어인 여유는 이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들부터 하나씩 줄여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여유라면 여유는 불쑥 찾아든 풍요 속에서 누리는 게으른 늘어짐에 불과한 것이죠. 다산은 이 단어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자신을 구해 주었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그만두게 하는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꼭 해야만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뇌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위 환경 가운데 어떤 것에 먼저 대처해야 할지를 결정해주는 주의력 필터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운전해도 그 사이 본 풍경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주의력 필터에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하고 불필요한 장면들을 거르고 인식되지 않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이 필터가 강하게 작동하는 동물들은 사소한 것들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얼룩말은 바람에 실려오는 포식자의 냄새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휴대폰 알람을 켜놓지 않으면 중요한 일들도 잊어버리기 일쑤이죠. 필터로 거르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정보의 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과거에는 여행을 떠날 때 여행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이 가능해진 지금은 여행 상품의 장점과 단점, 보증기간, 경쟁 우위에 대해 각자 알아서 비교합니다.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찾을 때까지 검색을 멈추지 않습니다. 싼 표가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발권 노동을 재개하고 출발 전부터 해온 추천 명소와 맛집 리스트를 찾는 검색 노동은 현지에 도착해서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자청해서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듯 현대인들이 보수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찾아내 직접 종사하는 비생산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셀프 서비스부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까지 개인에게 전가되는 그림자 노동은 대부분 현대의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실행되는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들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많은 일을 개인에게 전가한 결과인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 지식이 대중화되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편리해지면서 그림자 노동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검색할 수 있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 우리는 삶에 기묘하지 않은 정보를 찾느라 허우적거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신의 주의력 필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조건으로 주목받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주의력을 자기 앞에 놓인 중요한 일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만나 대하든 서두르지 않고 여유가 넘치며 상대의 눈을 마주하고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여유란 무엇일까요? 풍요와 사치의 여유보다는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여유가 아닐까요? 이런 여유를 갖춘 자만이 정말 필요한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유를 가진 사람은 지금 바로 눈앞의 일에 집중합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 대할 때도 급하지 않고 여유 넘치며 상대에게 온전히 몰두합니다. 무언가를 비워내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만 남게 되어 오히려 여유가 생긴다. 급하지 않기에 보다 신중할 수 있다. 스스로를 절제하는 관대함과 타인을 받아들이는 포용력도 생긴다. 여유 있는 사람은 꾸미지 않는 순박한 모습과 골짜기처럼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낯선 것들과 서로 섞여 혼탁해지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노자가 말한 여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만이 가진 여유가 아니라 돈도 없고 시간도 부족한 평범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여유의 비결을 알려준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되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창의적 착상은 열심히 할 때보다 여유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Go!